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장 흔한 호르몬 질환 중 하나죠. 바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 줄여서 PCOS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5에서 10%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가임기 여성 중에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겪고 있는 분들의 비율입니다. 이게 진단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쉽게 말해서 여성 10명 중 거의 1명은 이 질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생각보다 정말 흔하죠. 그럼 도대체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게 정확히 뭐고 또 왜 생기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복잡한 퍼즐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아주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우리 몸의 생식 호르몬 기능에 이상이 생긴 아주 흔한 질환이에요. 보통 사춘기 때부터 그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근데 이 PCOS라는 게요, 나타나는 증상이 사람마다 정말 천차만별이라 진단이 좀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은 명확한 기준을 사용하는데요.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게 바로 로테르담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진단 방식이에요.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게 아니고요. 단 두 가지만 해당돼도 PCOS로 진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생리가 불규칙하고 초음파에서 다낭성 난소 소견만 보이는데 또 다른 사람은 생리불순이랑 다모증만 나타나는 식으로 환자마다 모습이 정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들어가서 이 복잡한 상황이 대체 왜 벌어지는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몸속 뇌, 난소, 그리고 인슐린 사이의 호르몬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뭔가 소통 오류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엉뚱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PCOS는 딱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랄까, 여러 요인이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내는 악순환의 고리 같은 건데요. 일단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상태에서 뇌에서 보내는 호르몬 신호에 문제가 생겨요. 이게 또 인슐린 저항성이랑 딱 맞물리면서 난소를 자극해 남성 호르몬을 너무 많이 만들게 하는 거죠. 그럼 이 높아진 남성 호르몬이 다시 배란을 방해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계속 악화시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몸속에서 벌어지는 호르몬 불균형이 과연 겉으로 또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PCOS의 가장 대표적인 신호는 뭐니 해도 생리불순입니다. 주기가 막 몇 달씩 늘어지거나 아예 건너뛰기도 하죠. 그리고 남성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면서 원치 않는 곳에 털이 나거나 성인이 돼서도 여드름이 계속 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증상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PCOS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몸에 훨씬 심각한 보이지 않는 위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PCOS 관리는 단순히 생리 주기를 맞추거나 여드름을 없애는 걸 넘어서는 문제예요. 장기적으로 당뇨병이나 자궁 내막암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는 걸 막는데 진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병원에서는 수많은 질환 중에서 어떻게 딱 집어서 PCOS라고 진단을 내리는 걸까요? 사실 진단 기준도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발전해 왔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약간씩 다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엔 불규칙한 배란과 남성 호르몬 과다라는 두 가지 핵심 특징에 모두 집중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과정은 굉장히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마치 탐정처럼요.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혈액 검사 같은 걸 통해서 그런 다른 가능성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일종의 속어법을 먼저 쓰는 거죠. 자, 그럼 진단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이 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평생의 전략,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PCOS 치료에는 정답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혹시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지, 현재 가장 불편한 증상이 뭔지, 그리고 장기적인 건강 위험은 어떤지에 따라서 완전히 개인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접근이 정말 중요해요. 모든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생활 습관 개선이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필요에 따라 약물 치료를 단계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약 없이 식단을 조절하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일부 환자분들은 정상적인 생리 주기를 되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생활습관 관리가 모든 치료의 첫 단추라고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약물 치료에서는 주로 이 두 가지가 큰 역할을 합니다. 경구 피임약은 부족한 호르몬을 채워서 생리 주기를 규칙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메트포르민은 PCOS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문제의 뿌리에 접근하는 데 도움을 주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적절하게 관리만 잘 받는다면 임신에 대한 장기적인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평생에 걸쳐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어쩌면 평생 함께 가야 할 친구 같은 질환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건강한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것처럼 내 몸을 잘 이해하고 전문가와 함께 꾸준히 관리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